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26반 2조 원선민입니다. 저희 조는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로 원헬스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헬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헬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하나의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김눈송 씨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재채기를 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김눈송 씨의 한 달간의 생활을 들여다본 결과 김눈송 씨가 먹은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원산지에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박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박쥐가 서식지를 잃고 돼지가 있던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경 파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 과정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 살 곳을 잃은 박쥐가 돼지와 접촉하게 되었고 박쥐가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돼지에게 감염되고 이 돼지를 먹은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 동물, 환경 이 세 가지의 건강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헬스입니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해 모두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접근으로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더 나은 공중보건을 위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생태계의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김눈송 씨가 걸렸던 질병은 바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역시 인수공통감염병이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약 60에서 70%가 동물에게서 유래된다고 합니다. 2003년에 사스, 2008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는 메르스, 올해 2020년 코로나19까지 이처럼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환경 파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 야생에 살던 동물들은 자신들의 서식지를 잃고 살 곳을 찾아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야생동물들은 가축들이 있는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야생동물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가축에게로 옮기고 그 가축을 먹은 인간에게도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인간은 자연재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면역에 취약해지거나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곤충과 기생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이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의 밀반입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기사는 야생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야생동물을 버리는 실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처럼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인간이 동물로부터 감염되는 전염병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공장식 축산이 있습니다. 축산업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교통수단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고 가축들이 내뿜는 메탄가스와 산화질소는 온실 효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인수공통 감염병이 수년간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환경, 동물, 인간은 운명 공동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잠식하지 않도록 하려면
원헬스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동물에게, 동물은 인간에게, 인간은 다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원헬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두 영역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헬스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원헬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전문가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류와 동물의 인구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감염병 경보 체계를 개발하거나 동물 및 공중보건 감시 시스템 설립 후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플라스틱, 비닐 등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원헬스 포럼을 열어 원헬스의 개념과 실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나 여러 시도군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여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을 말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원헬스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헬스라는 개념을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또는 채식을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채식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자료는 팟캐스트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원헬스 프로젝트의 첫째 주 미션을 캡처한 자료입니다. 이 매체는 매주 미션을 공지하고 구독자들은 SNS를 통해 원헬스를 실천한 모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헬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들입니다. 실천 방안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 로컬 푸드 이용, 고기 없는 식단 등이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직접 원헬스를 실천해 보기로 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헬스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해 장을 보았습니다. 또 휴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다 쓰면 남게 되는 플라스틱 샴푸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 샴푸바를 이용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일과 같기 때문에 작은 행동일지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환경을 위한 원헬스를 실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푸드를 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컬 푸드의 장점은 음식의 재료가 신선하고 먼 곳에서부터 배송되는 식품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기 없는 식단, 즉 채식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을 생각하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될 것이고 결국에는 대량으로 소나 돼지를 가축하는 시스템도 조금씩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원헬스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쉬운 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입니다. 텀블러는 최소 20에서 100회를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텀블러는 1000회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효율성이 높은 실천 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를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입니다. 장을 다 봐도 실제로 사는 제품들은 대부분 비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린피스에서 국내 대형마트 일회용 플라스틱 유통 실태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부분 F 성적을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포장지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식 식당은 찾기 힘들고 채식 식당의 경우 음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그 점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실천 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원헬스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고기 없는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채식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식 한 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채식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원헬스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버려지는 물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구매, 포장,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순환과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린카드를 발급받고 에코머니를 받는 방법입니다. 에코머니는 각종 친환경 활동을 했을 시 받는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자료처럼 그린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모았다가 현금으로 환급, 이동통신요금 차감 결제, 대중교통요금 결제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우리가 다가오는 감염병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원헬스부터입니다. 환경, 동물, 그리고 인간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한 순간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